제4회 전일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할수록 소리가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갖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너무 기분도 좋고. 금마효에서 왔어요. 3시간. 3시간. NHK 한글 강좌로 10년 공부했어요. 한국어 스피치大会の結果発表並びに授賞式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소리, 발음을 생각을 하면 한국어가 가장 아름답고 배우기 어렵고 발음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가자. 이겨라. 이런 거 재밌고.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한국과 일본, 마음의 장벽 없이 만난 2017년 12월. 얼마 후 있을 제4회 전일본 한국어 스피치 대회. 일본 속 한국인들이 일본 사회와 경계 없는 목소리로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선 그 30편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반으로 커트를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준이 또 이제 필요합니다. 이분은 직접 과거 속삭이듯 냈던 한국의 목소리를 이번엔 일본인들이 직접 큰 소리로 내는 시간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네. 벌써 7년이 넘게 한국어 공부를 한 마루야 요시카. 한국 유학 생활을 꼭 도와준다는 말도 해줬는데 오빠한테 절대 일본어를 하지 말라는 말도 들어서 괜찮아요. 까먹었어요. 시간이죠. 대회가 주는 긴장감 때문인지 혀가 자꾸 꼬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하면 좀 어떻습니까? 대회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 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참가자. 그런데 왠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신무라 노부이사 씨가 보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한국 신문입니다. 사회명, 정치명, 그리고 경제명 같은 것은 일본어와 똑같은 뭔가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 문화면 그리고 스포츠면 들어가면은 의성어, 의대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읽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어려운 부분은 응축된 한국어의 공력을 우회적으로 뽐내기라도 하듯 의성어가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 그 한국어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6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왔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는 한국 소주예요. 여러분은 혹시 만시간의 규칙을 들어보셨나요? 관심의 시작은 분명 한국 드라마였는데 소주 문화에 푹 빠졌답니다. 이쯤 되면 국적이 다른 한국인이라고 해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죠? 이제 대회 예선까지 남은 시간은 15시간 남짓. 주말의 이른 아침, 백발이 매력적인 60대 신사를 만났습니다. 네, 다카이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일본 한국어 스피치 대회. 아, 네. 수줍은 미소와 함께 말문을 연 다카하 씨는 한국어로 천천히 답합니다. 라디오 강좌
NHK 한글 강좌로 10년 공부했어요. 살아온 날이 빼고 귀찬 머리카락 수보다도 많지만 어쩐 일인지 새색시 마음 마냥 설레고 떨리기만 하는 다카하시. 65년 세월의 노련함도 이 긴장감을 무뎌지게 만들지는 못하나 봅니다. 신오쿠보의 대회 예선장. 서류 심사를 통과한 16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웃음기 쏙 빠진 일반 팀.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이제가 20을 넘긴 학생팀. 결과야 어떻든 마냥 즐거운 이들이 보기 좋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만나는 데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긴장과 설레임, 존중과 감사한 마음들이 섞인 묘한 기류가 이곳 예선장을 메우고 있는데요. 드디어 시작된 예선. 첫 번째 분은 대문도 나나 씨입니다. 대학생이십니다. 타이틀은 따뜻한 친구. 여러분은 따뜻한 친구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는 결코 떠나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생 2학년 첫 번째 스피치는 학생부 무토우 나나. 학생임에도 담담하게 대회에 임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지금도 잊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긴장 많이 했고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했는지 모르지만 좀 열심히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언어에 흥미를 가졌던 것인지 내용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은 작품이었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직접 두기 전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기회는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안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까? 실은 하나도 다른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이 되면 한국어로 한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어가 일본 한국어 좋아서 스피치 대회인지 한국인의 스피치 대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능숙함을 보이는 참가자들. 이번 참가자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이 선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나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선배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을 실천으로 이끌어낸 이들.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와 같은 생김새,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대회 예선을 마치고 심사위원들은 참았던 미소를 터뜨립니다. 심사평을 해야 할 텐데 감동받은 이야기들만 쏟아놓는데요. 난 이게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게 진심이 많이 담겼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많이 공부도 하시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을 갖다가 사랑해 주시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감동을 했고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아닌가. 잠시 후 이어진 예선 합격자 발표. 참가자 심사위원 모두가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나나상. 마루야 요시카상.
村信久さん。 예선전은 모두 끝났지만 우에무라 요우코 씨의 눈가는 아직도 촉촉합니다. 왠지 어려운 자신의 어려움을 이럴 때 일본말로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보다 좀 마음 정 있고 아마도 간섭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정 있고 따뜻하고. 한국인의 따뜻함을 읽은 그녀. 무뚝뚝한 한국 오빠의 매력이 빠진 마루야. 한국 소주 문화를 사랑하는 신무라 씨까지 모두 결승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본선 대회를 하루 앞두고 신무라 씨가 제작진을 찾았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선 대회를 응원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몇 점 겨냥하십니까? 우승이요. 우승. 아까 아까 상품이 나왔는데 뭐 페어가 있었어요. 페어 영웅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거 아니고 테레비를 겨냥하고 있죠. 목표는. 테레비가 더 비싸다는. 아, 여기 뭐나요? 비싸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입니다. 제 선생님입니다. 신무라 씨의 숨은 조력자도 도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무라 노부이자라고 합니다. 새로운 말을 뜻하는 신무라라는 한자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신촌이 됩니다. 그래서 제 한국 친구들은 저를 신촌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새로운 마을을 뜻하는 할 때 마랑 을이 합쳐져서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마하고 의하고 그 다음에 리을 내용과 숫자가 참 이해했을 건데 새로운 마을을 미다이나 새로운 마을을 뜻하는 신무라라는 이름을 한국어로 읽으면 신촌이 된다고 합니다. 신촌이 한국인에게 친숙한 단어란 사실을 아는 신무라 씨. 때문에 그의 스피치 시작이 자신을 신무라 씨 대신 신촌상이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생각할 때는 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일본어잖아요. 이라고 해야 되나? 신무라 씨의 놀라운 한국어 실력. 오할은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인 듯하죠. 생각보다 빠르게 온 듯 느껴지는 본선 대회 당일. 저기 고이케 씨가 보이네요. 이번 대회의 가장 고령자이자 가장 먼 곳에 사는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응원하러 저를 응원하러. 군마현에서 도쿄까지는 3시간. 친구는 응원을 위해 더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천군만마를 얻어도 이처럼 든든할까요? 오늘 한국어 스피치 본선 대회장은 한국문화원. 이들에게도 도쿄는 낯선 지역입니다. 때문에 대회장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요시카 씨. 과연 이들은 어떤 내공을 가졌을까요? 대회장에 가까워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와 관심이 늘어나는 한국어 스피치 대회. 스태프들은 대회 준비에 더욱 만반을 기합니다. 今の気持ちは逃げられないのでやるしかないなってもう本当は逃げたい気持ちです。この場にいると心臓が破裂しそうです。私も皆さんの緊張が伝わってまいるようでございます。 대회 본선이 시작되자 다카하시 씨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무대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요시나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6학년 5반입니다. 한국어로 65세 그리고 독학 이 같은 사실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스피치를 선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한국어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은 신무라 노부이사 씨인데요. 저는 신무라 노부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어떤 검달 소설을 읽고 있는데 교과서에선 절대 안 나올 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친구와 더 친해지려는 동기부여야말로 꾸준한 노력을 위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하긴 돌이켜보면 마치 일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한국 사람처럼 정확한 발음에 놀라 다들 웃음만 나옵니다. 미친 맛이고요. 저는 금마현 나카노조라는 다음은 고이케 타이고 씨. 살고 있는 고이케 타이코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만 70세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쑥스러운 듯 단상에 섰지만 스피치가 시작되자 또박또박 준비한 연설을 이어나가는데요. 관객석에서 응원하는 친구와 가족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 순간 승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갑작스럽지만 다음 차례는 마루야 요시카 씨입니다. 어떤 사람을 상상하십니까? 저는 힘들 때 곧 나타나고 착하게 지켜주는 사람을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에 나오던 오빠처럼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한 파워포인트까지 직접 준비한 덕분에 대회장을 찾은 이들의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본선 대회가 끝났습니다. 과연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한국어 각축장이 아닌 그야말로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 일본 분들이 한국 문화를 전파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자, 드디어 본선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간. 結果発表並びに授賞式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ちらの方は実行委員長賞の発表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高橋義成さんです。小池太子さんです。丸谷義香さんで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상의 명칭은 다르지만 내공은 모두 같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상.最優秀賞一般部宮良サラなんだクレソケダラッタとスピーチ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新村信久さんで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温かい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 신무라 노부이사 씨입니다. 웃으며 말했던 우승을 실제로 거머쥐게 된 그. 혼자 한국어와 씨름하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나 봅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돼서 진짜 고마웠고 우승까지 따서 뭔가 좋은 자격이 됐습니다. 어떤 자격이냐면 6년 동안 공부해 왔지만은 요즘 좀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하다가 원장님께서 말하기 대회에 나가라고 하시니까 좀 나가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고마웠습니다. 요즘 강산이 변하는 시간도 5년이라는데 지난 6년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신무라 씨. 혼자 연습하고 어려워하고 때론 좌절하고 다시 용기 냈던 시간들이
오늘의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마치고 이제 따로 약속 있으신가요? 어디 가시나요? 술자리가 2군데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쫑 파티 그리고 송년회입니다. 진짜 한국을 맛볼 수 있는 이곳에 신무라 씨, 아니 신촌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25년 전 처음 일본의 삼겹살을 소개한 곳이라는데요. 메뉴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한국 음식. 식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손님은 일본 사람입니다. 참벽이에요. 참벽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기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건 역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신촌상과 친구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문화교류 아닐까요? 자기 정체성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런 역할을 신무라 씨 같은 분들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배워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분명 이런 관심과 사랑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게는 더 없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들이 보여준 힘의 원천이 바로 진정한 한국 사랑이겠죠.